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시간이 참 빠르죠. 설날도 뭐 엊그저께 같은데 너무너무 시간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2월하고 10일이 돼버렸습니다. 예, 연휴가 좀 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 저는 가족에 뭐 경사도 있었고, 뭐 우한도 있고 해서 가족 단체로 뭐 어떤 여행 일정을 잡아놔가지고, 저 좀 싫어하는데, 이런 거.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 후쿠오카 거기 좀 따라갔다 왔습니다. 뭐, 제가 느낀 점은, 일본은 조용하다. 일본은 깨끗하다. 그러나, 일본은 좀 역동성이 좀 없더라. 뭐, 이 정도. 그리고 물가는 비싸지 않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다이소도 있더라.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뭐 현대식이 아니고 약간 전통적인 그런 걸 지켜나가려는 모습도 좀 있더라. 그리고 뭐 이곳저곳 외곽으로 좀 빠지면 온통 산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가지고 태평양 일대 이쪽은 항상 위험지대인 것은 맞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렇고 자, 2월 14일은 우리 이재명 도의사님이 또 설날이 끝나자마자 또 중요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긴장되는 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뭐 광화문에서는 집회를 한다. 그리고 뭐 김경수 뭐 지지 집회, 또 우리 이재명 도의사를 지지하는 집회,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또 김경수를 지지하는 집회, 뭐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집회들이 뭐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님도 설을 전후해서 미처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을 속도감 있게 하고 계십니다. 뭐 저도 요청을 했고, 이재명 도지사님도 자신의 1시간이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약속을 했고, 우리 그 지지자들에게도, 그리고 당신을, 이재명을 선택했던 사람들에 대한 도리, 의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만 이거 영상을 찍지 않거나 그냥 넋놓고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데 집중하다 보면 이재명 도지사님 하는 일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을 뭐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냥 제목만 훑어봐도 이재명 도지사님이 얼마나 일을 빨리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눈에 띈 게 뭐였습니까? 다들 보셨죠? 감동의 눈물 흘리셨나요? 바로 경기도의 조직표. 대부분의 경기도지사 밑에, 부시장 밑에 각국 실무, 국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경기도지사 위에 누구를 앉혀놨습니까? 그렇죠. 바로 경기도민.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라든가 경기도시청에 있는 이 모든 공직자들은 경기도민에 의해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봉사자들이다. 물론 돈을 받지만 그런 신념을 그 체계도, 조직도에 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쇼맨십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거기에 담음으로써 이건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상 앞에 뭔가를 붙여놓고, 또는 현수막, 그 영업사원들이 회사 앞에 현수막으로 목표 달성, 뭐 1억 달성 목표 판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반복적인 눈에 띄는 그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조직도가 하나의 볼품없는 하나의 그 줄 하나 더 위로, 이재명 2로 줄 하나를 더 그었다고 비아냥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지사 이후에 경기도민을 일치시켰다는 거는 그것이 하나의 인식인 거야. 반복. 그걸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대리인이구나, 봉직자구나, 국민을 위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부지불식간에 세뇌를 시킨다는 거야, 경기도민 공무원들에게. 하여튼간 이재명 도지사 일단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소한 것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욕은 하겠죠, 똥파리 새끼들은. 하여튼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다 못 살펴보겠어요. 그건 다음 시간 내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볼게요. UMF 쿠팡 인터파크에 중소기업을 입점시키도록 공모를 하고 있는 거야. 한 90개 우수 중소기업 업체를. 그러면서 뭘 해주냐? 입점 교육을 시켜주고, 마케팅 교육을 해주고, 프로모션도 도 차원에서, 경기도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공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설날 구제역이야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잠 못 자고 그 실무 담당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죠. 도민들의 대리인이니까 해야지. 그 다음에 신중년
인생 2막 일자리 사업을 경기도 주관에서 일자리 사업을 펼치겠다. 자,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들, 신중년이 어떤 개념인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슬픈 것이지만, 자, 인생 2막 일자리 사업을 경기도에서 펼치겠다고 합니다. 경기도 체납 징수단을 모집하고 있고, 그 모집 경쟁률이 한 2.8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거야. 이게 소모적인 일자리냐, 체납을 거두면 수익이잖아요. 이 수익으로 그 일자리 징수원들을 급여를 주면 돼. 그러니까 단순히 공무원을 뽑았다는 차원은 아닌 것이죠. 거기도 체납을 징수하는 것은 곧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불공평, 탈법, 이 법을 바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창출하지만 또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911명을 채용하겠다. 참, 경기도 젊은이들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가장 존경받는 일이죠. 경기도 소방공무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로컬 푸드 직매장을 만들겠다. 진짜 이거 설명할 것도 많은데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지역 농업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과 이런 우리가 중국산 해외 농산물에 대해서 불신이 많잖아요. 근데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싸게. 그것만 찾아서 먹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거, 동두천, 악취 제거, 토론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는데요. 눈물 흘리고 봤죠? 동두천 시장님 엄청 감동하시더라고요. 50년 미군 주둔 역사상,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기지 이전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미군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이재명 도지사에게 존경을 표시한다고. 그리고 포천 시민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놈의 악취가 일자리보다 수백 배 더 고통스러운 민원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재명이가 지금 하고 협약사 MOU 체결을 했지 않았습니까? 좀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그건 다음에도 한 번 더 언급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DMZ 국제 평화 지역을 추진하겠다. 자, 그리고 정치에서는 여청단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남시에 관련한 계속적인 제보를 받고 있죠. 결국 방송한다는 것이 무슨 여청단인가요? 여성 청년단 어찌고 저찌고 쳐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끌어와가지고 욕먹이려고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발악을 했죠. 그런데 그거 조금 법에 대해서 알거나 좀 행정 처리 업무 절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똥파리 새끼들 기가 똥차게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이재명하고 연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김경수를 지키자라는 집회, 또는 이재명은 지지하지만 또 김경수는 또 지키고 사법을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집회들이 여러 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자, 하여튼 이렇게 정치권도 김경수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재명 도지사님은 또 재판이 또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재명 도지사님은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가장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라 하지만 이재명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는 재판이 공명정대하게, 이재명이 재판을 받는 이 재판의 실체, 사건의 실체를 재판부가 잘 판단해가지고 이재명을 지키는 판결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일, 경기도지사 위에 경기도민을 위치시킴으로써 경기도민을 위해 이렇게 속도감 있게, 이재명 도지사의 1시간이 1300만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신념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유튜브나 블로그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공유하기, 나누기, 퍼가기,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재명 지키기 일에 여러분들 동참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하나의 검색 시장을 장악했다고 했죠. 자, 아직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 특히 주부님들, 낭낭낭낭한 이런 목소리 가지신 우리 여성분들, 제가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은 상당히 자주적이고 소신이 있고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재능을 절대로 사장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빨리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이재명을 키워드를 반드시 넣으시고, 자, 이재명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뭐 자질구레한 일들이 아니고, 자, 내일 모레 있는 2월 14일 날 있는 이재명 도지사님의 자, 형 정신병원 관련된 재판에 관해서예요. 자, 이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뭐 굳이 또 다시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겠냐 싶지만, 이런 재판이 열릴 때마다 모든 언론이 집중해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가십성 기사를 또는 왜곡해서 쏟아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왜곡이라든가 이런 오보 또는 이런 그다음에 똥파리들의 이런 살기에 찬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검찰이 무엇을 기소를 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제 보도가 됐나요?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을 했다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이재명 도지사님의 재판, 내일 모레 있을 재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물론 우리는 그 형 정신병 그 입원 관련해서 많은 그 증거들이 나왔고, 반대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 했지만 40명이라는 많은 증인들이 이 마지막 재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돌출 발언이라든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여러 증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죠. 그러나 대장동에서도 봤지만 결국은 그 실체에 들어가게 되면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제가 봤을 때는 형 정신병원이 전반 절차를 쭉 조감을 해보면 뭐 이재명 형님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그냥 친형이라는 그런 가족관계라는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된 것이지, 만약에 이재선이라는 개인 정신질환 환자로서의 이재선만 떼어놓고 본다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선이라는 그 친족관계, 가족관계, 혈연관계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성남시라는 그 신한국 한나라당이라는 그 텃밭에서 어떤 하나의 이재명이라는 돌출된 인간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치적 공격거리로 논란이 대상이 될 뿐이지, 이재선이라는 환자 개인을 보면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문이라든가 어느 하나의 절차를 다 분해시켜 가지고 따지다 보면 재판관의 성향이라든가 이 말장난에 의해서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섣불리 우리가 이 증거가 다 노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실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안들만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걱정도 있고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간단하게 뭐 보건복지부 관련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물론 그 전에도 뭐 형님과 관련한 음성 녹취라든가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문서, 그다음에 뭐 용인인가요? 거기에 그런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보건복지부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의뢰했던 질문 의뢰서가 조금 그 해석상에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 노컷 뉴스에서. 그래서 그 뉴스를 뭐 다 읽어보셨고, 그 공문서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그 해석 관련, 보건복지부가 질의해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 요건을 충족했느냐 하는 것이었죠. 간단히 그 보건복지부에 이재명 도지사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미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정신보건법 24조, 25조, 26조가 있는데 어차피 가족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야. 동의를 하지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인 내가 가족이 동의 없이 입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본 거라는 거죠. 어떻게 물어봤냐면,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와 관련해서 자의 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데 자의 입원은 이미 가족들이, 자의 입원은
이미 이재선 본인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통과,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그 다음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도 가족이 이미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환자 본인에 대한 동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24조, 그 다음에 가족 보호자에 의한 입원, 진단 절차, 이것도 거부를 하기 때문에 24조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25조,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요건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냐? 이걸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다는 거야. 자,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답변을 보면 이거입니다.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일단 성남시장은,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이런 규정에 있는 절차를 지키려고, 이런 법적 입원 절차를, 진단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까지 했다는 거야. 그냥 강제 입원 자기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막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해서 보건복지부라는 전문 기관에다가 한번 질문을 해봤다는 거야. 자신이 이렇게 조문을 검토를 해보니까 입원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입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해왔다는 거야. 어떻게?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이게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단서를 달았다는 거지. 그게 뭐였냐면,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12년 당시 정신보건법 24조 및 26조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환자가 거부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법 조문에서 항상 및, 또는, 그리고 이런 연결어구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검찰에서 물고 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24조 및 26조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러니까 24조 또는 26조가 아니라 24조 및 26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이니까 24조, 25조, 26조를 모두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석이 관련된 부분이에요. 결국은 만약에 이 보건복지부 답변 그대로 한다면 법 위반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법 조문을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기했던 혐의는 이거예요. 24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재명 그 형님에 대해서 입원을 시키려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24조의 핵심 문장은. 근데 검찰이 이거예요. 24조, 25조, 26조를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24조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강제 진단 절차를 시도했다. 그러니까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거는 강제 입원 진단 절차를 할 때, 입원 절차를 할 때 이재명 형님은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재명 도지사가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답변이 자치단체장이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답변을 했지만 24조 및 26조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이라는 이 전제 조건을 충족했느냐가 지금 핵심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구를 제대로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했느냐 따져보아야 되는 사항인 것이에요. 검찰이 지금 이재명 도지사를 혐의로 지금 기소한 거는 첫 번째로는 바로 이거예요. 가족이 동의가 없었는데 도지사가 임의적으로 했다. 두 번째로는 그 강제 입원 시도를 할 때에 이재명 형님은 정신질환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지금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뭐 이런 절차를 안 지키고 아예 질의 자체를 한 것은 이거예요. 24조가 지금 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인 내가 강제 입원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가족은 어차피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할 수 있다. 가족이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면서도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그것이죠. 만약에 24조 및 26조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면 그 어떠한 정신질환 의심자의 그 위험 인물들을 전혀 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의 그
즉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 그런 기계적인 답변에 의하면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험한 사람이 공공위험을 발생을 시켜도 그 사람을 입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영원히. 이게 법 취지가 의도하는 바냐 이거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은 24조 및 26조, 그러니까 이것을 답변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례적인 답변을 한 것인지 지금 이게 논란의 핵심인 것이에요. 보건복지부 답변 액면 그대로 하면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형정신병원 강제진단 절차 자체가 모두 입법이 돼버리는 것이야. 그러나 이 법 취지를 보면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그것이잖아요. 여의도 광장에 정신질환자가 자동차를 몰고 계획 내고 그냥 질주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아. 그러면 영원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이 법 취지하고 맞는 것이냐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하는 거야. 이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고 제정된 취지가 이런 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25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런 위험인물들을 직권으로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보건복지부라든가 검찰의 주장처럼 가족이 24조, 가족이 동의가 얻지 않으면 누구도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리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없거나 또 무연고자거나 이런 위험한 인물이 있어도 가족이 입원을 거부하거나 하면은 영원히 대처를 할 수 없는 것이냐, 이런 논리 모순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이 부분을 좀 따지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답변 그대로 액면을 해석해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이 강제 입원 진단 절차 시도는 위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뭐라 그럴까요? 이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신보건법의 취지, 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위험한 인물도 입원을 시킬 수 없는 거야. 이 법의 취지가, 제정된 취지가 이런 공공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강제 입원시키기에 제정을 했는데 25조가 언제 개정이 됐느냐? 2008년 3월 21일 날 개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답변처럼 가족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위험인물도, 위험성 있는 정신질환자도 입원시킬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는 것인지 한번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이재선, 그러니까 이재명 형님이 강제 입원 진단 절차를 개시할 때 정상인이었다, 이런 주장이었죠.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반대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이제 탄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2년이잖아요. 이 강제 입원 진단 절차가 진행됐던 게, 거기에 보면 2012년에 이재선 씨가 블로그에 직접 2002년경 용인 모 병원 의사가 나에게 정신과 후배의 의사를 통해서 가져온 것이라면서 약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검찰이 입수한 거죠. 검찰이 입수한 2012년, 2014년 보건복지부의 이런 답변 모호하지는 않죠. 명확히 했으니까 24조 및 26조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환자가 거부해도 지방자치단체 시장, 구청장이 입원시킬 수 있다. 24조 및 26조 요건을 충족을 지금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에 지금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최초에 질의할 때는 이미 본인이 거부했고 보호자도 거부를 했고 결국은 25조밖에 남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가능하다 하면서 그 조건을 단 게 24조 및 26조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여건을 달아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문장, 답변 그 취지 그대로 하면은 법 위반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 보건복지부가 법 해석 기관은 아니고 이 법률의 취지, 25조의 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답변한 것인지는 좀 더 다투어 봐야겠다. 25조가 규정한 취지가 본인이 거부를 하면 아무것도 위험한 인물이 있을지라도 시군구청장은 강제 진단 절차를 할 수도 없느냐?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법원에서 이 25조의 규정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인 이 규정의 규정 취지는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은
자연히 동의하지 않을 거겠죠. 정신질환자가 내 정신병자라고, 내 정신병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진짜 정신병자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보활로 진단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강제 입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가족이 없거나, 그 다음에 불상자거나, 가족이 없어, 보호자가 없는 상황. 그럴 경우에는 본인도 동의하지 않아. 그럼 보호자도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이 위험한 인물을 방치를 해야 할 것인가. 진정 25조가 규정한 의미, 취지가 진정 그러한 것이냐 하는 보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자, 결론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25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질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기 전에 이미 이런 절차를 진행한 거야. 근데 워낙 이제 자기가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하도 법리 다툼이 있으니까 형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얻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 강제 입원 절차, 진단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거야. 그 전 단계에서, 질의하기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냐. 25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 절차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진단 절차를 개시를 한 거야. 진단을 하기 위한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 중인 와중에 보건복지부에 이렇게 질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런 절차를 다 충족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 하니까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제 그 진단 절차를 중지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강제 진단 절차를 위한 2주라는 그 법규 25조에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 조항에 따라서 자기는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중단을 결국은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본인의 동의, 가족의 동의가 없는 이런 강제 진단 절차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이런 검사 측의 주장, 그리고 형님이 정상적이었다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25조가 가지는 이 정신보건법이 2012년도 당시에 이 정신보건법이 25조가 이 법 25조가 가지고 있는 법 취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되면 25조는 본인의 동의 또는 가족의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다. 이런 주장을 이재명 도지사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 정신질환 상태였느냐, 그런 의심이 있는 정황 상태였느냐, 이런 다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황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6개, 7개나 되기 때문에 다툼이 없을 것인데, 그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가족의 동의,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어도 강제 입원도 아니야. 강제 진단 절차도 개시할 수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2000년대 그 있었던 여의도의 그 광란의 질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거나 다치거나 하는 것이 2019년, 2018년 때도 똑같이 재현되지 않았습니까? 삼성이라는 이 타이틀이 붙은 강북 삼성병원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강북 삼성병원에 임세훈 교수가 30대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살해가 당했잖아요. 그 정신질환자가 뭐 거품 물고 돌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정상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이재선 씨와 똑같은 명칭으로 조울증 약간 비슷한 증상으로 앓고 있는 환자였을 뿐이에요.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치안폭탄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를 당해. 그런데 그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고 이 30대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이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동의를 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이런 위험한 임세원 교수를 살해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입원시킬 수 없다? 검찰은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도 본인 동의, 가족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강제 진단 절차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재명 도지사는 이 부분을 저는 임세원 살인사건, 피살 사건을 분명한 그 근거로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재판부가 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신 답변을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이 정신보건법이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든가 하면 오판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는 이 보건복지부 회신을 이후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강제 입원, 진단 절차를 위한 강제 입원을 시행하지 않았어요. 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5조에는 분명히 이런 위험한 인물이 있으면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봤을 때 법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내일 모레 다투어질 것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주시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재선 씨 가족이라든가 이 반대편들의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서도 계속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짓 진술을 한다든가 이런 명확하게 있는 이런 증거들을 왜곡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이 재판에 잘 하시겠지만 약간 우려도 있네요.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